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오늘은 근수의문학 일본 문학의 제4장 제1절 하이카이입니다. 하이카이는 일본의 단시형 짧은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이카이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시간입니다. 가봅시다. 제가 옆 사무실을 옮겼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강의도 사실은 2시간 좀 넘는 걸 찍었는데 한 3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하이카이 이 강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듣기가 불편해. 제가 강의를 했는데도 너무너무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잠깐 올렸다가 삭제를 하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좀 차분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근세문학, 일본 문학의 니혼문가쿠노 리카이 다이온쇼 제4장 제1절 다이세츠 하이카이입니다. 자, 한자 배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재미있고 해학적인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근세라는 거, 일본의 근세는 에도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03년에서 1868년까지 7년까지 말합니다. 1868년에 메이지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에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근세, 그 다음에 근대가 되겠죠. 긴세 문과 그 중에서 보면 이따 설명드릴 텐데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제가 한 번에 강의를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분량이 길어가지고 이건 따로따로 각 장르마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설은 제가 제 강의에 돈돈 선생 영화의 꿈 켄켄 센세이 에이가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참조해 주시고 그 몇 개 이제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소설은 이 다음에 하이카이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제1절 첫 번째 하이카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감상가의 간시오 또리카이. 일단 이해하고 감상하는 건 먼저가요? 감상하고 이해를 하는 건가요? 감상을 해야지 이해가 되겠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일본어로 오치츠 차분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러면 제 감기가 조금 있는데 불을 다 끄고 화면도 잘 보이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이따부터 좀 이따 지나부터는 이제 제가 마우스 포인터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제가 이 첫 번째 POG 썸네일을 만들 때 이거를 제가 이 근세문학이 뭔가 사실 근세문학 같은 경우 기본적인 이해는 그 중세문학 그다음에 근세잖아요. 그 중세문학 귀족적인 그 이전까지의 문학은 귀족적 그리고 뭐 지배계급이 향유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 근세에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서민의 문화, 그다음에 초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상인 계급이 있는데 초원인의 문화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민적인 거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또 서민적이라는 게 우리 귀족적이고 뭐 지배계층 뭔가 고상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특별한 거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제 말대로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닌겐 떼끼나 아마리는 뭐 닌겐 떼끼나 그런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게 고상한 문화가 아닌가요? 사실 그게 우리 일상적인 모습인 건데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 문화가 제공을 했냐면 웃긴 거 오카시 뭐로 그 다음에 무서운 거 고아이 뭐로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이것도 이게 오카시겠다 이게 오모시로이 뭐로 그 다음에 야한 거 야도 어떻게 해야 돼 코쇼크 되기는 호색적인 거 이런 게 기본적인 그 뭐죠 어떻게 학문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런 거게 이제 그 시대를 그때 문학을 좌지우지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세 문학에 다음 페이지 좀 가볼까요? 자, 마우스 조정도 해야 되는데 마우스 조정도 안 해놓고 하네. 자, 가봅시다. 근세 문학의 감상가의 긴세의 분가쿠노 간쇼 또리카이 에도지다이 에도 시대입니다.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장르가 있을까? 똑같죠 지금까지.
뭐 사라진 건 별로 없고 사라진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과거의 그런 장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쇼세츠 모노가타리 소설 이야기 모노가타리는 물어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다 이야기 문학을 말하는 거죠. 가장 재밌는 거죠. 그다음에 와카 자 와카가 있는데 일본어 노래인데 화하면 일본이죠. 조화로운 건데 일본의 노래 와카. 근데 그거를 보통은 와카하면 지금은 단가를 말합니다. 단가 짧은 57577 뭐 와카하면 전체적인 일본의 그 시가를 전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큰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귀족주의고 그다음에 하이크라든가 하이카이라든가 오늘 강의하는 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해서 와카는 단가입니다. 오늘 할 거 하이카이. 배도 웃긴 거고 해도 웃긴 거고 배해인데 일본의 단신형 문화. 나중에 근대 들어와서 마사오카 시키가 하이크라는 이름을 정착시킨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고쿠가쿠 국학이 있습니다. 이건 제 역사 에도 시대 역사하고 막부 말기 역사를 보시면 강의해놨습니다. 그 저쪽에서 했는데 거기 되게 산만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지금 알게 모르게 거기가 사무실이 되게 넓거든요. 넓어서 제 귀로는 느끼지 못한 반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녹음할 때. 그러니까 듣기가 제가 강의를 하고 듣기 싫은 오늘 이 새로 강의하는 것처럼 듣기가 싫을 정도니 그래서 원래 복귀했습니다. 자, 근데 에도 시대에 국학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일본이라는 그 정신 세계가 고전의 세계에 있다. 그걸 찾아서 돌아가자. 망요슈, 만엽지, 고지키, 니온쇼기, 고사기, 일본서기에 있는 그런 뭔가 진짜 일본, 홈모노 니온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우리가 단군 나라들 찾아가면 뭐가 진리가 있나요? 아니지. 근데 이런 이 에도 시대 말기, 에도 시대 전체를 그러니까 여러 히라타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게 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많이 바꿨죠 이게요. 사실 보면 그 에도 시대의 그 도쿠가 바쿠를 무너뜨리는 것도 생각하면 그 사상적인 기반은 국학에 있습니다. 뭐 국수주의 느낌이 있는 건데 당연한 건데 자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여기에 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히치 에세이 수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필은 독립적인 것도 있지만 국학자들이 쓰는 수필도 있고 근데 하이카이 이 시를 지은 시인들 지금 말하면 시인이죠. 근데 그때는 하이카이를 시는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하이카이 전문가 하이카이 작가 그런 느낌을 하이카이시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행을 하거나 그런 거 해가지고 쓴 수필들이 꽤 있습니다. 마츠오바시의 오크노 오소미치라든가 사라신 이끼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수필 장르는 이건 강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샤크고당 강석 강담에 써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요새 누구를 소개해주고 싶냐면 이 시대 것도 있지만 현대 지금 말입니다. 뭐지 이 친구가 칸다 하크장이라는 40 조금 안 된 이 코샤크시 고단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역사 이야기라든가 어떤 이야기들을 정말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해주는 그 와계 말로 하는 예술 예능이죠. 그 사람이 있는데 젊은 친구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코샤크 고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 문학. 근데 대본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문학의 한 장르로 제가 좀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느낌이 강할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현대권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제 강의에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작권이 끊겼다는 걸 확실하게 되는 자료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전, 현대, 이 근현대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 자료 들어오면 노래 하나, 시 하나, 제가 타니카 슌타로라고 유명한 시가 있거든요. 작가가 있고, 근데 그 사람 시를 하고 싶은데 뭐 저작권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죠.
절대 못하죠. 그 사람한테 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작권을 피해 나가면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남의 권리에 침해하지 않고 하는 게 참 쉽진 않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고전 얘기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객기분각, 극문학도 할 겁니다. 객기분각. 닌교조르리. 이 조리라는 게 특별한 이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형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형극으로 뭐 인형 조종하는 거죠. 그런 조리. 그다음에 조리를 이어서 가부키 들어보셨죠? 가부키가 나옵니다. 가부키 역사도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여자도 하고 어린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풍속에 좋지 않다라고 금지당하다가 그러면 여자 연기도 남자가 하자 그래가지고 현지에 가부키가 된 겁니다. 그런 역사들을 하고 내용이 있으면 조금 이것도 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칸가크 한학하고 칸시분 한시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도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이 긴세이 분과 근세 문학 중에서도 하이카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소설인데 난소 하토미 학겐데 남총 사또미 8견전은 8마리의 개의 이름을 가지고 견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판타지야. 공상과 악령과 비슷한 건데 왜 그런 누구 뭐 괴물을 죽이는 거네요. 이게 소설 문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좀 가볼까요? 제가 이 앞에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제 밤에 1시까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제가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 사람이 편해하잖아요. 저도 그런 유튜브 누구 다른 사람 강의, 어떤 선생님 강의라든가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들을 때 가만히 눈 감고 자기 전에 듣는다던가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차분해야 돼. 근데 어제 그걸 제가 다시 강의 올리고 들어보니까 뭐랄까 소리도 편집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평온한 마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좀 깔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 가봅시다. 이 시대 문학. 그러니까 저 문학이 뭔가 지금 시대 문학도 이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분각과 히토비토 다노시마시테 그레르모로 문학은 사람들을 다노시마세를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니까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죠. 문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문학의 고상한 그 뭔가의 궁극적인 뭔가를 찾아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학 자체는 사람들에게 인생 모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감정 체험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되는 거죠. 즐거움을 주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면 자기들만의 문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긴세이노 분각과 근세의 문학에 대한 특징을 아까 저기 앞페이지도 있었는데 오모시로 오카시 뭐로 재미있고 오카시 우스꽝스러운 거 재미있는 것도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재미있고 그래야 인생이 즐겁지. 그 다음에 코아이 뭐 우리는 호러물이 되게 좋죠. 공포 영화 코아이 뭐 무서운 거. 그다음에 덴키테키나 뭐 전기적인 거. 이게 말하는 판타지입니다. 저게 환상적인 거. 일상적인 현실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공상이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거. 그다음에 코어쇼크데게 뭐 인간이 가장 근본적이고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게 이거죠. 코어쇼크데 호색적인 거. 이걸로 망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뭐죠? 지금 일본에 그 마츠모토 히토시 난리가 났죠. 뭐 여성 성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얽자고 하면 다 얼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사람이 소송 걸고 했는데 그 커다란 예능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한 친구가 가셨죠. 아까운 배우가. 근데 이런 이 코쇼크데키나 뭐로 이제 호색적인 거, 그러니까 야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어떤 이야기들의 가운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남자고 여러분도 남자 계시고 여성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다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잘못 건드리면 큰 화를 입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관한 얘기, 본능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항상 뭐죠? 어떻게 보면 즐거울 수도 있는 거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써 히토비토 사람들을 다노시마세테 그랬다 토모 즐겁게 해 주었다 토모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준의 다가그 나이 모노다った. 수준이 레벨의 다가그 나이 높지 않는 거죠. 높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재미있고 이상한 거, 그다음에 무서운 거, 그다음에 현실을 떠난 거, 그리고 호색적인 거, 색을 밝히는 거, 그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죠? 유교적 사상을 받아서 그런가? 이런 걸 다루면 너희들은 수준이 높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귀족적이고 고급 문화적이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도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근세 문학의 중심은 고상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인 계급들이 즐기는 이런 것들,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들. 이게 자극적이죠. 시게키테키나모로. 그래서 이런 게 시대를 지배한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보이세요?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림도 참 잘 그려서 일본 근세 문학, 특히 근세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림 문화가 정말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인 거죠. 화가 이야기 작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파를 정말 많이 남깁니다. 부럽죠. 자, 이 두 사람은 뭐냐면 이거는 도카이도죠 히자크르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두 남자가 자기 이제 길을 떠나니까 또 길을 가면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강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학교 강의할 때는 번역해가지고 다 줬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못 찾겠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강의를 했냐면 이 원문을 강의한 게 아니라 그냥 번역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그거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 시간에 감상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말하면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 호모입니다. 서로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인데 둘이서 정체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진행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중요한 건데 두 사람 이야기를 나중에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호색적인 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사실은 여기 여성의 가슴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지 여름 더울 때 몸을 닦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인데 이 바깥에서 어떤 녀석이 이 시대 에도 시대 뭐예요? 망원경, 모행교, 망원경이었습니다. 그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훔쳐보는. 참. 그냥 이거죠. 그걸 문화라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그리고 여기 원래 이 그림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슴이 드러났는데 원래 그림은 가슴이 안 드러나 가리고 있다든가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고아의 문화 무서운 거. 이 시대에 무서운 게 많죠. 공포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처녀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부엌칼을 그렇게 옛날에 전설 고양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게츠 모노가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강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 하이카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하이카이에 대해서 이제 3번 정도에 걸쳐서 2시간짜리 3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 강의에도 한 학기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학기 14번이니까 14번을 2시간 강의 2단이라고 생각하고 100분인데 그것도 그렇게 늘리면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강의인데 짧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세 번 정도 나눠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앞에 가서
마우스 포인트를 조작하면서 천천히 해보도록 해요. 제 얼굴이 안 나와도 좋으시죠? 자, 잠깐 멈춰야겠다. 지금 포인트가 키워놨어야 했는데 포인트를 안 키워놨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지치기 차분함이 있네요. 여기는요. 자, 하이카이. 일본 근세에 근대 들어 하이크라는 말을 쓰였지만 근세에 들어있는 단시형 문학 그리고 해학과 재미와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그 시문학 장르를 말합니다. 하이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중세 시대까지, 그러니까 에도 시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텐노계, 천황가, 귀족, 그다음에 부시, 무사, 아니면 뭐 성녀라든가 아니면 신사에서 일하는 그런 지배계층의 문학이 중심이었는데, 이 시대 들어오면 서민 문학이 중심이 된 특이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근대 들어와서는 다른 문화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대체적인 이야기는 고급 문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민 문학 그런 의미로 근대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를 이렇게 뭔가 비하하거나 이렇게 폄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밌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하이카이라는 건 사실 남을 웃기려고 하는 소리 같은 건데, 그리고 배해라고, 이게 배해거든요. 이 한글이 우리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요즘 남을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가 그런 식으로 있던 것 같은데, 그걸 왜 그것까지 올려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하여튼 모든 말을 다 싣는 게 아닌 건데 그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하여튼 국립국어원 그 표준국어대서전인가? 저는 항상 그걸 보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어도 잘 못해요. 항상 참조하고 한국어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카의 역사를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인 개괄임대요. 이 근대 이전까지 있죠.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이 하이카이라는 게 뭐였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추세이노 하이카이 렌가까라, 중세의 하이카이 렌가의 영가입니다. 렌가, 노래를 이 시를 이어짓는다 하는 게 렌가죠. 그러니까 중세는 어딘 거예요? 중세는 카마쿠라 시대부터, 그러니까 1200년 경부터 해가지고 1603년 전까지 그걸 중세라고 하는데, 카마쿠라 시대, 그다음에 남북조 시대, 그리고 모로마치 시대를 말하는 그다음 전국 시대까지 그걸 중세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하이카이 렌가, 하이카이 노 렌가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 하이카이라는 말이 온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렌가란 말이 아까 말한 와카는 단가라고 말씀드렸죠. 짧은 5757에 그거를 혼자 짓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가지고 짓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있고 연가가 있고 단가가 있고 렌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렌가 중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데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상한 것만 하고 형식에 사로잡혀서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이카이, 아주 재밌고 상식적으로 벗어나고 우스꽝스럽고 좀 천박하기도 한 그런 거를 하이카이 노 렌가, 아니면 하이카이 렌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 하이카이가 이제 같이 나온 겁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이제 그런 중세에 있는 하이카이 렌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데이먼 하이카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먼. 여기 마츠나가 데이토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고급 이 렌가를 짓는 렌가시, 연가 작가였었는데, 거기에서 이 자기 유의로 하는 취미, 그러니까 와카 렌가, 단가 렌가를 잘 짓기 위한 연습의 하나로 하이카이를 한 사람입니다. 마츠나가 데이토 이다 나옵니다. 이름이 여기도 이름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름을 안 넣었어. 자,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하이카이는 이렇게 짓는 거다라는 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이 생긴 거죠. 그 사람 문화에. 그래서 데이몬 하이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마자키 소강이라든가 기타무라 키긴이라든가, 그래서 중세 말기니까 거의 전국 시대, 혼란 시대 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도쿠와 이에야스,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이런 놈들이, 다케다 신기엔 녀석들이 활약하시는 시대 무렵부터 이 데이몬 하이카이가 생깁니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일단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문학의 신문학의 장소가 교토. 문학의 중심이죠. 문화의 중심. 아직도 문화의 중심이에요. 저는 교토가 더 좋은데 지금은 하나노미야 꽃의 도시는 도쿄지만 일본의 중심은 그 마음의 중심은 교토에 있다고 아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토 여행 꼭 가보세요. 일본 여행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거기에 쉬고 오면 되지. 환율도 낮고 그러니까 가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일본 가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일본 음식 대부분 맛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말이야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쉬는 곳으로 일본은 관광국으로 만들고 우리는 첨단 기술의 산업국으로 만들고 하면 되지 뭐. 자, 일본 가는 거 뭐 국부가 위치된다는 그런 개소리를 하지 맙시다.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잠이 깨잖아. 잘 됐다가 졸음이 싹 오면 얼마나 좋은데. 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 하이카이라는 걸 모르면 어때? 그렇죠? 그냥 교양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 하이카이 몰라도 아무 사는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모 하이카이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난림 하이카이, 담림 하이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니시야마 소인이라든가 이하라 사이카크는 처음에 이렇게 하이카이 시인을 하다가 나중에 소설가를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뭐죠? 고쇼크 이시다요 덕고 호색 일대나 고쇼크 고닝온나 호색 5인여 이런 식으로 호색물을 되게 잘 씁니다. 이 사람도. 또 엄청 내용은 엄청 막 야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나니 하이카이가 17세기 코안 17세기 후반 그러니까 1600년 말 정도에까지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대몽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 아까 말한 누구지? 마츠나가 테이토쿠의 테이가 여기인 겁니다. 정자입니다. 이 사람도 거의 귀족적인 그런 시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높은 거를 원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거긴 하지만 뭔가 유의로서만 즐긴 겁니다. 근데 그거에 좀 반발을 해서 이 나니 하이카라는 이 집단들은 정말 웃긴 거 천박하더라도 교양이 없어 보이고 그렇더라도 그런 거를 즐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하이카이도 조금 수준이 높으려고 하는 하이카이 있고 아주 그냥 밑으로 우스꽝스러움, 유머 그런 걸 즐긴 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 대몽은 교토라고 했잖아요. 이게 난리는 오사카입니다. 상인들이 많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쇼몽 하이카이가 나옵니다. 쇼몽. 이 쇼는 있죠? 마초바쇼. 마초바쇼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일본 시가문학 하면 그냥 마초바쇼가 나와야죠. 너무 유명하니까. 17세기 코안 거의 겹치는 거죠. 근데 조금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초바쇼도 이 테이모 그다음에 나니 하이카이를 전부 걸친 사람입니다.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는 쇼몽. 쇼몽이 뭐냐? 바쇼의 초자를 따라가지고 거기에 문화 거기에 중심을 뭉친 사람들의 일파를 쇼몽 하이카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런 부르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학원 문화에 떨어져 버린 그 하이카이를 원래 이 우스꽝스럽고 그런 게 사실 고급 문화 할 수는 없긴 한데 그거를 정말 새로운 문화, 고급보다는 정말 예술의 경지. 이 하이카이라는 존재자 나중에 근대는 하이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전부 다 하이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별을 잘 안 해요. 안 하는 게 못하는 거죠. 사실 그 정도까지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이해할 필요도 사실 없어 살아가는데. 근데 이 쇼몽 마초바쇼가 정말 이 하이카이가 뭔지 하이카이는 이런 거야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어떤 풍경을 카메라를 한번 찰칵 찍어놓은 느낌입니다. 한 장면을 뭐 생각하고 뭐 탐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라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해보면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작품을 몇 개 보면 그렇게 바쇼의 쇼몽 하이카이 거의 그 시대에 풍미합니다. 이거는 제자들 붙이지 않고 이어서 텐메이노 하이게 텐메이 시기에 하이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8세기 코안 18세기 후반 텐메이노 추고 천명의 텐메이의 중흥
중흥을 이루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텐메이키 하면 언제냐면 1781년에서 89년까지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요사부송이라는 하이크를 잘 짓는 작가가 큰 활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텐메이노 하이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700년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크마츠노 하이카이, 막부 말기, 막말이 하이카이가 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바크마츠 문화 분쇄기, 문화 문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 분쇄기는 뭐냐면 1804년에서 1830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뭐냐면 왜 이렇게 이런 시기 문정기란 말 썼잖아요. 어떤 시기를 썼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가 융성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문정기에 뭔가 어떤 문화가 융성했어요? 서민문화, 상인문화라고 했으니까 그게 융성한 시기를 분과 분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 같은 경우도 이런 말 정도 좀 알아두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고바야시 상이 그다음 이름이 이사입니다. 일탄데. 자, 이 친구가 막부 말기에 근데 막부 말기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죠? 기본적으로 바크마츠라는 말을 제 역사 이야기도 있었는데 에도 시대에 강의도 해놨고 그 다음에 바크마츠, 그 다음 메이지 초기 그 강의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앓고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텐션이 올라가면 잘 때 별로 안 좋은데 딱 들으면서 이런 어떤 낭독이든 아니면 강의든 들으면서 조용히 듣다가 잠이 싹오면 최고잖아요. 저는 이게 뭐 강의가 수면제는 아니지만 자, 이 막부말기라는 게 막말이란 말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1853년인가? 그치. 페일이라는 미국의 그 제독이 왔잖아요. 근데 개항해라, 개국해, 무역도 하자 하고 왔을 때 그때부터 1867년 이제 막부 망하기 전까지 그 시기에 짧은 시기를 바크마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크마츠노 하이카이라는 말은 사실 그런 식 개념에 따지면 안 맞는 말이죠. 분카 분쇄기가 1800년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크마츠노 하이카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막부 말기 좀 길게 본 거죠. 페리 이전까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 역사에 그렇지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런 녀석들이 일본을 개국시키지 않았으면 결론은 그대로 이어졌을 겁니다. 바뀌지 않고 역사라는 게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그냥 기득권 누리고 총 부리며 살면 오케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놈들 입장에 양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문을 딱 하늘 좋다 입춘대기 문 앞에 써놓고서 그럴싸하게 있으면 그러면 한자를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런 시대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니까 세상이 움직이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바보같이 당한 건데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다 보일 수 있죠. 어디는 다 보이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우주인이 쳐들어오는 것밖에 없어. 외부의 영향은 여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문물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거 이제 하여튼 다 알게 된 세상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막말에 막부 말기의 하이카이에서 또 이제 근대가 들어가잖아요. 문명계가 되면서 메이시대에 켄다이노 하이크에 마사오카 시키. 이 마사오카 시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아주 유명한 나츠메 소세키라든가 여러분들의 친교를 가진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서 침상생활을 한참 했는데 소설도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하이카이를 개량을 한 거죠. 하이크라는 이름으로. 이 하이카이나 하이크나 사실은 형식은 똑같습니다. 대신 이 마사오카 시키는 정말 문학으로서의 하이크라는 거를 정리시킨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 마츠오 바쇼도 대단하고 마사오카 시키도 되고 천재인 거지 천재. 그러니까 이 마사오카 시키보다는 이 마츠오 바쇼가 천재입니다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암기를 공부를 잘하는 이해력이 높은 거는 그냥 머리가 좋은 것뿐이고 정말 천재는 머리가 좋다고 천재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사람 그를 텐사이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켄다이노 근대의 하이크라는 거를 마사오카 시키가 이제 만들었다. 이 하이크 같은 경우는 이 마사오카 시키하고 몇 개를 제가
나중에 강의를 짧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특별히 얘기할 얘기는 다 했을까요? 그리고 되겠죠. 그리고 담임할 때 난이란 말이 있잖아요. 담은 뭐예요? 담화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숲은 보통 이렇게 숲이라는 얘기는 많이 보인다, 사람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담이라는 거는 이 숙녀들 있잖아요. 숙녀들이, 스님들이 수련을 하는 거, 수행하라는 것을 담임이라고 했다고 한답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니시야마 소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수행을 하는 장소에서 이 하이카이, 아까 말한 렌가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이 시를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모임을 열었다고 해가지고 거기 단림에서 하이카의 모임을 행사를 한 그런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난이 하이카이라는 말을 사오에 붙인 겁니다. 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이제 설명은 없을 것 같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게 더 많고 더 좋네. 그리고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다음 페이지도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한 보세요. 여기 렌가, 연가를 치는 장변입니다. 하이카의 렌가를 이렇게 들고 있죠. 뭐 족적같이 생겼어. 그 다음에 전부 다 붓을 들고 있잖아요. 붓을 들고 그 하이카이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분재도 들고 있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을 드는 사람들인 것 같네. 아니면 같이 하는 걸 수도 있겠지. 이렇게 딱 모습이 있고, 이게 지금 짓고 있잖아요. 종이에 대고. 이 그림은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렌가를 짓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시들이 이 사람들이 진 이게 렌가입니다. 쭉 위에서 지는 거죠. 자, 봅시다. 시즈카사야 돼 있는데, 자, 강의에서 제가 지금 머리 스타일도 막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M 탈모잖아요. 우리 외할아버지 미워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 전부 다 머리가 없으십니다. 저희 큰 삼촌, 큰 외삼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티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감추고 계시는 거지. 제가 머리를 조금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봐도 낯설어. 머리를 좀 길러보려고 합니다. 지저분하게. 근데 어찌됐건 자, 제가 하이카이가 뭔가, 그다음에 나중에 하이크가 뭔가 할 때 하이카이 얘기를 합니다. 자, 시즈카사야 이와니 시미루 세미노오토. 시즈카사야 이와니 시미루 세미노오토. 마초바쇼라는 제가 천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하이카이라는 거를 틀을 잡아준 사람. 1689년 7월에 지은 시입니다. 시즈카사야 이와니 시미루 세미노오토. 시즈카다 하면 조용한 뜻이거든요. 지금도 시즈카다잖아요. 근데 이건 한자입니다. 한가다 할 때. 근데 지금은 조용할 정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게 되기 때문에 시즈카사야. 그러니까 5글자, 7글자, 5글자를 쓴 단시형을 이 하이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연가, 이어지는 형식이었다가 나중에 독립되는 거죠. 앞에 오치로 호크라고 발구라고 하는데 그게 독립된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조용함이요, 조용함이요, 5글자 한국말 되죠. 그다음에 이완의 시미르, 이완은 바이 암자잖아요. 우리의 바이 이 약자체입니다. 이거는 신자체. 이완이 바이에 시미르, 이르는 들다 들어가단 말이고 심으란 말은 뭐냐면 스며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미르, 스며들다 합성동사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바이에 스며드는, 바위에 스며든 7글자 딱 되죠. 그다음에 세미노토, 매미 손자입니다. 매미 손자 알아요? 매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리 성자를 오토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미 소리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소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이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대 들어서는 하이크라고 하고, 지금의 일본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형식은 하이카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이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일국의 영어 사전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돌아가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도 너무너무 이 하이카이 하면 너무너무 유명한 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시즈카사야 조용함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이카이 지는 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라면 한국말로 뭐뭐요, 뭐뭐야 느낌이거든요. 감탄을 느끼는 얘기고 그런 느낌인데 조용함이여 정도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기레지라고 해가지고 글을 멈춰주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뭐요, 뭐뭐구나 이렇게 말이 일단 감정이 딱 끊기잖아요. 그런 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하이카이에는. 하이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냐면 세미. 여러분 세미랑 뭐죠? 매미라고 했잖아요. 매미 손자인데 이거는 방카 해가지고 만하 늦은 여름이라면 이것도 계절어입니다. 기고라는 게 있고 이런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하이쿠에서. 마음대로 5글자, 7글자, 5글자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계절을 나타내는 명사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끊어주는 이렇게 기레지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이 하이카이를 짓는 그 계절에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한여름인데 겨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용하며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소리요 이렇게 되는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마초바쇼가 리샤크지 입석사 선돌절 그런 데가 있는데 리샤크지를 방문했을 때 그 경례를 들어서면서 그거를 하나의 풍경을 사진으로 딱 찍는 것처럼 찍은 겁니다. 그걸 말로 표현한 건데 거기가 시즈카사야 아주 조용했나 봅니다. 근데 세미노 또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맴 하고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떠냐면 이완의 시미르 바위에 스며들 정도로 매미 소리가 났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이카이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예전에 해석이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선적 경지의 깨달음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듯 말듯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조용함에서 매미 소리가 어떤 깨우침을 나타내는 상징적 존재다. 근데 그것도 바위에 스며든다. 그 바위에 스며든다는 말도 정말 재밌죠. 소리가 바위에 스며든다. 소리가 바위에 스며든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자, 이거는 일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공원 옆에 살아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면 좀 압니다. 제가 후쿠오카의 유센테라는 데서 살았었는데 잠깐 공원 옆에 살았어요. 여름이 되면 새벽 5시, 6시 쯤 되면 매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매 엄청난 소리로 잠을 못 깹니다. 그게 자명종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마초 바쇼니까 그런 뭐죠 시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선적인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완의 심의를 바위에 스며들 정도로 매미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는 좀 생각하면 무지무지 시끄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매미 소리가 맴 들렸는데 갑자기 시집가서 조용함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 동의 안 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다른 어떤 시끄러운 그런 하나의 풍경을 딱 이렇게 찍어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하이카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몇 번을 거쳐가지고 수정이 됩니다. 이것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야마데라야 이완이 시미코무 세미노토 야마데라야 이완이 시미코무 세미노토 야마데라 산이니까 산에 있는 절이죠. 여러분 산사의 봄이 왔습니다 하잖아요. 그건 뭐야? 산에 있는 절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도 야라는 기레지를 썼습니다. 산에 있는 절이여 산사여 이완이 시미코무 바위에 스며든 심이 이루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고쳤습니다. 여기는 시미코무
이건 입자라고 하는데 일본어 한자입니다. 우리 쓰는 한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쓰는 한자도 아닌데 사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뜻입니다. 세미노 코 오토란 말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또 이완이 시미이르, 시미꼬무, 그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시미츠크란 말도 있습니다. 바위에 달라붙는, 스미어서 달라붙는 거. 그래서 이 마츠오 바쇼도 몇 번에 걸쳐서 개장을 합니다. 최종계 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번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수정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얘기는 여러분 유지매미라고 알았어요? 유지매미? 매미에도 여러 종류가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전 그런 생물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유지매미라는 게 엄청 시끄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끄럽지 않은 그런 매미도 있다고 해요.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나? 저는 매미는 항상 시끄럽던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미로 해서 이 한적한 산사가 그런 한적함이 더욱 더해간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이거 조용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소리. 멋있다. 그렇죠? 이런 짧은 단시형 문화. 사실 일본이 세계의 보편적인 문학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저는 이 하이카이, 나중에 하이크라고 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한글로 우리도 5글자, 7글자, 5글자 적으면 한글도 정말 잘 됩니다. 한국어도. 대신 이런 기레지라든가 이 계절을 나타내는 말이라든가 그걸 넣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서 그렇지. 자, 어쨌든 정해진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진리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한 것도 그렇고 소설도 마찬가지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이 양반이 여기서 있죠. 바쇼. 바쇼가 파초입니다. 여러분 파초 뭔지 아세요?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잠깐만 있어봐. 뒤에 좀 가볼까요? 여러분 이게 마쇼왕이어서 후카가와 마쇼왕이라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 여기도 해석 어떻게 되지? 후카가와 마쇼왕 있습니다. 후카가는 이 도쿄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마쇼왕 파초암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쇼가 지냈던 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항상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은거 생활을 하고 대신 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옆에 이게 여러분 우리도 저희 옛날 시골집에 이게 있었어요. 바나나 같이 생긴 거. 바나나는 나무인가요? 풀인가요? 근데 이게 파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던 것도 왜 바나나가 안 달리지? 바나나가 당연히 안 달리지. 바나나 나무가 아니었으니까 파초였으니까 이게 바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나중에 여기 암자를 저었을 때 제자가 갖다 심은 겁니다. 심어서 막 잘 자라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도 바쇼란 말을 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돌아가서 어디 갔어? 자, 우리의 바쇼 씨, 마초 바쇼님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다고 하네. 자, 저같이 안 생겼죠? 그럼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저 화면 잠깐 기다려보세요.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씨.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전체 계략을 좀 얘기를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일본 시가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뭐가 있나? 여러분 이겠죠? 이 하이카이 이전에 와카라는 게 있죠. 귀족의 문화, 고급 문화. 와카가 있는데 와카는 기본적으로 와카하면 하나의 뭐가 가리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 세도과도 있고 예전에 해안 시대 그 역사 문학도 그 설명 간단히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 기본 와카하면 타한가하고 렌가, 단가하고 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5칠로 7칠로 끝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체 모여서 서로 글을 계속 이어서 짓는 게 그거를 연가라고 하거든요. 렌가라고 하는데 그런 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와카는 기본적으로 단가를 가리킵니다. 5칠로 7칠.
규칙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57577 그 음수에 맞춰서 시를 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은데 그 규칙을 지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규칙을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규칙을 배우는 그 수고도 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런 즐거움이죠. 형식의 즐거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렌가가 있고, 근데 렌가 속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렌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 와카 렌가 중에서도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고상한 것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이카이한 조금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거, 해학적인 거 그런 연가도 진짜 해가지고 처음에는 유의 문학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우리 한번 우리가 제가 교과 강의가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너무 첨박하니까 짓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냥 짓고 마는 거죠. 그 자리에 유희로 끝나고 이 하이카이 렌가도 처음에는 그렇게 지은 다음에 남기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슬슬 이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남기기 시작하고 책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의 틀이 된 거죠. 이런 하이카이 렌가도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구나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이카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근세의 틀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근세를 걸쳐가면서 여러 작가들이 다듬은 거죠, 결론은. 그 다음에 마초바쇼가 커다란 틀로 하나의 하이카이 장르를 완성한 겁니다. 근대 들어와서 이 마사오카 시가 하이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끝을 본 건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카이도 하이크도 전부 다 하이크라고 보통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된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카이 같은 경우도 기본 처음에는 57577, 57577, 57577 해가지고 575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랭크라고 하거든요. 이따 나오는데 이어서 짓는 그 공동의 창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나중에 575만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구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조금 너무 천박한 노래 큐오카라고 해요. 따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센류도 있습니다. 풍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가들 제가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큐오카하고 센류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이제 가봅시다. 잠깐만. 이게 좀 다르구나.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게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와카입니다. 와카 중에 단가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와카가 뭔가, 단가가 뭔가 정도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거는 초크센슈, 칙찬집이거든요. 선체 찬자입니다. 새롭게 초크, 천황이 명령으로 해서 골라지, 에란다, 그 모아진 그 책을 말합니다. 칸주상 제13권에서 고이상 사랑에 관한 노래 세 번째, 전체적인 숫자는 849번째 노래입니다. 합작 그 연주 규방 누구냐면 후지와라노 테이카. 자, 후지와라노 테이카는 사다이라고도 읽긴 하는데 보통 테이카를 읽으면 됩니다.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 시를 읽었습니다. 볼까요? 고노 히토 마초노 우라노 유나기니 야크야 모시오노 미모 고가레치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면 자, 코노히토 코나이 누는 지금 현재도 부정 표현인 거니까 코나이히토 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코노히토 다섯 글자 일곱 글자인다. 마초노 우라노. 그러니까 마초라면 지명입니다. 그다음에 우라는 이 항구 그런 바닷가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초노 우라라는 곳의 유나기니, 유는 유가 저녁을 말하는 건 저녁 숫자니까 유나기가 뭐냐면 이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바닷가 동네에는 좀 살아본 적이 없어 잘 모르긴 하는데 산바람하고 바닷바람이 이렇게 겹쳐서 바람이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때가 이거는 저녁 때 바람 없을 때 이거 뭐라죠? 저녁댐이라고 한다고요. 잘 모르겠어 사실은.
저녁댐이라고 사전에 나오던데 유나기 그러니까 저녁 무렵 바람이 멈췄을 때 야크야 모시오노 야크야 여러분 야 뭐예요? 이것도 아까 말한 그 여기 하이카이에서는 키레지 야크야 굽는구나 그 소조입니다. 태우다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녁 바람 없을 때 그러니까 저녁 때에 굽는구나 뭘 모시오 모는 해초를 말합니다. 시오는 소금 염자니까 그러니까 해초로 만든 해초로 해서 어떻게 소금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초로 만든 소금을 굽는구나 야크야 모시오노 미모 코가레제츠 미모 몸을 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내 몸도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와타고시모 이내 몸도 코가레는 그스르다 타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 애가 탄다는 얘기겠죠. 자체는 낭하라 표현이 되는 건데 이내 몸도 애타며 이내 몸도 애타는구나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얘기는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에서 마조노 우라에서 저녁 무렵에 누가 거기에서 이제 해초로 만든 소금을 누가 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내 몸도 그 소금이 구워지는 것처럼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애가 타다 한국말로 하면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시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뭐죠? 와카 같은 경우에는 단가 같은 경우는 사랑 얘기, 계절 이야기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근데 보면 여러분 후지와라노 테이카는 누구예요? 남자야. 근데 여기서는 기다리는 게 여자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면 자기를 찾으러 오는 남자가 왜 안 오는가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지은이니까 남자야.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규조 기자. 무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지? 여기다. 여기에 여러분 이게 원시입니다. 아까 말한 그 칙찬집에 나오는 시가 후지와라노 테이카의 시가 망요시 만엽지 일본 최고의 고전 시가집이죠. 망요시 나이 6강요리 제6권에서 있습니다. 비슷한 시가. 그러니까 이 시를 바탕으로 이 후지와라노 테이카라는 남자 시인이 중세에 와카를 지은 겁니다. 물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혼가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혼가돌이 본가 원래 노래가 있는데 시가 있는데 그걸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 뭐랄까 패러디까지는 안 되고 그냥 뭔가 조금 일부를 변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는 거지. 나는 고전적인 지식이 있어. 난 고전적인 교양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만방에 드러내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볼까요? 아와즈시마는 지금 일본 혼슈 본토하고 오른쪽에 시코쿠라고 세토나이카이 사이에 두고 아와즈시마가 있습니다. 아와즈시마는 옛날에 신화 속에서 신들이 처음 내려온 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 아와즈시마 마초노 후라니 마초 아까 마초라다 있었잖아요. 소나무송과 호는 뭐죠? 도시인데 마초노 우라 항구 포자입니다. 마초 항구에 아사나기 거기는 유나기였었잖아요. 유나기를 아사나기를 바꿔서 아침에 바람이 없는 시기에 타마모 카리치즈 타마모라는 게 해초의 이름 중에 하나인 건가 봅니다. 그걸 카우르란 말 배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초를 땄나 봐. 츠츠 뭐뭐 하면서 유나기니 아침 그러면 아침뜸이라고 해야 돼? 아침뜸에는 해초를 따고 그다음에 유나기 저녁뜸에는 모시오야키치즈 그 해초 소금을 구우면서 뭐예요? 아마오토메 아마는 해인 바다 사람이니까 우리 말로 해녀가 되겠죠. 해녀 오토메는 이 양자가 지금 무스메죠. 아가씨라는 뜻인데 여자. 그러니까 오토메는 아가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녀 아가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초 소금을 구우면서 여기는 해녀 소금이 직접 구우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구우면서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는 기다리는 말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안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걸 가지고 후지와라노 테이카가 새로운 와카, 단가를 진 겁니다. 근데 이게 망요시는 원래는 밑에 있는 게 원문입니다.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지께, 니온쇼키, 고사기 일본어에 전부 다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볼까요? 아와지시마. 여기 좌변에 산이 있는데 이것도 심합니다. 일본 사 친구 누구지? 시마상 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그 친구 시마 할 때도 이걸 씁니다. 아와지시마. 마초 이 네자인데 어조사 네자인가? 이거는 어찌 네자인가? 이거를 일본은 노라고 읽습니다. 그 시대는 한자를 노의 발음에 해당되는 한자를 이거 쓴 겁니다. 그다음에 우라니 이것도 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자로 표현한 거죠. 우리 향찰인가 뭔가 있잖아요. 우리도 자 마치오 노 우라니 아사 나게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사 나기니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요 아사 나기니. 근데 아사는 아침에 뜻을 읽었고 이름을 나마에가 이름 명자 나마에라고 하잖아요. 그 나를 읽었고 그다음에 예자인데 예술할 때 아트입니다. 이거를 예라고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읽은 것처럼 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에서 요게 나오면 전부 다 조사 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읽다 보면 추정이 되는 건데, 문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다마모 가리 여기 관자입니다. 근데 통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본어는 지금은 츠츠라고 합니다. 통을 츠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리 츠츠 한자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 유낙인데 유낙이니 여기 조사를 니를 이거 썼는데 갑자기 여기 두 이자 이걸 니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합치가 안 되는 거죠. 있지 니 할 때 이가 니잖아요 일본어. 그 다음에 나기 나 야채를 나라고 하는 건 채소를 기 맞을 촌자는 기라고 읽었네. 그러니까 유낙이니 모시오 야키 그 동사로 읽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낭하라 현재 같은 경우는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였지? 이게 잠깐만 이게 한번 잠깐사 일어날 차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착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어에서는 원래는 나가라 뭐뭐 하면서라는 뜻으로 옛날에 썼어요. 근데 지금 쓰는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시오 야키 나가라 야키츠츠 아마 그다음에 통렬을 오토메 여는 매라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토라고 읽었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같은 경우에 일본의 만엽지 그래서 예전 돌아가신 김사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일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국어로 한국말로 하면 해석이 잘 된다 연구를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없을 것 같아. 왜?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이런 거 연구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많으면 넌 학문을 연구해라. 괜찮다. 죽을 때까지 다 도와줄게 하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새 이런 얘기 안 되는데 지금 수업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잖아요. 잘 그런 추세가 있는데 결론은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 미래가 자신감이 있고 불안하지 않으면 결혼하고 아기 잘 낳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똘똘한 걸 수도 있는 거죠. 불안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대는 불안도 몰랐어. 때 되면 결혼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했고 아기도 낳아야 되는 건지 낳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친구들은 우리보다 불안이 훨씬 심한 것 같아요. 훨씬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됐는데도 왜 그렇지? 자, 하여튼 돌아가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후지와라 테이카가 지은 이 시는 원래 원시가 있는 겁니다. 망여시에. 그러고서 그거를 어렌지해가지고 자기가 단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똑같은 얘기해가지고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테크닉인 겁니다. 와카를 짓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시문학 장르 중에 와카가 뭔가 단가가 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서 이제 연가 이거를 계속 이어지면 그게 연가가 되는 겁니다. 랭가가. 근데 연가가 중에서 기본적으로 유의를 위한 거라고 했었죠. 연가 중에서 그런 걸 심심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오신랭가하고 무신랭가가 됩니다. 유심 마음이 있는 거 고고로가 그다음에 무신 마음이 없는 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연가 중에서 의심, 좀 교양적이고 품위 있고 그런 걸 찾는 그걸 추구하는 연가가 되겠고, 이거는 무신랭가. 무신랭가는 뭐냐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적이고 즐거움이 이하고 한시적이고 그런 것들, 즉흥적이고 그런 거를 무신랭가라고 합니다. 무신랭가에서 하이가이노 랭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가 중에서 하이가이노 랭가 아니면 하이가이 랭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게 있냐? 여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신생 이누츠크바시 신찬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생 이누츠크바슈가 있는데 해석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그냥 한글로 신생 이누츠크바슈 이렇게 합니다. 야마자키 소호강 야마자키 소호강이라는 사람이 시인인 거죠. 편집한 모은 1532년에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1532년은 근세가 아닙니다. 중세 말기로 접어들 때. 그러니까 그 1532년 좀 지나면서부터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건데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죠. 전적으로 뭐 맨날 싸움질만 하는 시대가 되는 그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이가이, 그다음 하이크, 그 전에 하이가이 랭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것 또한 유명한 시기 때문에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가스미노 스소와 누레케리 사오히메노 하루타치 나가라 시토시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간단히 해볼까요? 가스미노 스소와 여기서 원래는 7757로 해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일곱 글자. 근데 여기는 글자가 꼭 안 맞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파조라는 것도 있고, 뭐 지아말이 글자가 남는 거라든가,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글자를 적게 쓰면 뭐라고 말을 들어도 전문가가 하면 그 말도 용서가 되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든가,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 느낌에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스미는 이게 여러분 카스미소 일본의 카스미소 안개초라고 하잖아요. 안개꽃 우리는 일본은 초입니다. 가슴이 안개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자가 노랗장을 그러는데 노을 아시죠? 근데 안개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스미노 스소와 안개의 스소. 이게 스소가 옷자락이에요. 옛날 옷은 되게 옷자락이 되게 크죠. 거기에 뭐 물건도 놓고 하니까. 안개의 옷자락은 누레케리, 누레르 지금 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다음 케리는 뭐뭐 했다고 한다. 아니면 뭐뭐 그런 전문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젖었다고 한다 느낌입니다. 아니면 적시다는 느낌일 수 있으니까 안개의 옷은 그러니까 이거는 안개의 옷이보다는 안개가 스소를 옷자락을 적시었다고 한다, 적시었구나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 좀 상상해 가시죠. 근데 안개 정도 가지고 옷이 젖지는 않겠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안개가 아무리 뿌옇게 끼었다고 해서 옷이 젖나? 옷자락에 젖지는 않죠. 조금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일곱 글자라는 거 그걸 먼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치로 나머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키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크 붙이고 합치는 거니까 치키아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누가 일곱 글자에 이걸 주고 그럼 나머지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오치로 시를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치키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구를 뒤에서 뒤에 다음 구를 오치를 붙여서 하나의 시가를 완성하는 거를 치키아이라고 한다. 이런 말도 알아두면 잘난 척할 수 있지. 잘난 척해서 뭐해?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하니까 안개가 옷자락을 적시었구나. 오 멋있어. 그랬더니 사오히메노 하루다치 나가라 시토시테. 사오히메 히메는 아가씨 히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오 아가씨가 사오란 말이 기본적으로 지명입니다. 나라 지금 교토 밑에 있는 나라에 있는 지명이 사오인데 거기에서 여신은 그러니까 히메는 아가씨보다 여신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냐면 봄을 알리는 여신이 사오히메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오히메가 하루 다치 나가라 봄 하면서는 하루 봄을 타치 뭐예요? 서다는 말인 거니까 봄이 서면서 뭐예요? 입춘, 리춘 거꾸로 쓴 건데 비유적인 거죠. 입춘하는 거. 이제 봄의 여신이 봄을 알리면서 근데 여기서는
다 지나가라. 일어서면은 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을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시토 이게 오줌 요자입니다. 시토스를 오줌을 하고가 아니라 오줌을 놓고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아름다운 시문학의 오줌이라든가 뭐 그런 말도 안 쓰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여러분 쓰고 싶으세요? 쓰고 싶지 않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앞에 아름다운 이렇게 안개가 옷자락을 적시는구나 했더니 봄을 알리는 사오 아가씨가 일어서면서 오줌을 넣어서 옷이 젖어버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자락이 어떻게?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를 하이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스꽝스럽고 엉뚱하고 농짓거리하고 그런 거. 여러분 이해되셨죠? 일반적인 시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그냥 낙제입니다. 근데 이 하이까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다. 저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뭐 고급문학이 안 어울리는 비속적인 말을 써서 그러면 듣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허를 찔리는 거잖아요. 헉,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웃음이 나올. 근데 이거는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이까이노 렌가라는 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정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도 가볼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따가도 나오는데 이 렌가 같은 경우는 이었으면 이 와카 같은 경우는 109 정도, 100구, 이따 나온다. 그 다음에 이 하이카이노 렌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한 주럭 36구 정도를 한 번에 한 자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지가 않죠. 자, 그리고 어떤 이 하이카이를 짓는 작가 같은 경우는 하루 바쇼가 어떤 녀석이 있는데 하루에 3,600수를 졌대. 그 자리에서 3,600.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하루에 요런 하나의 이거를 3,600개 짓는다 이 말이 되나?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카운트는 어떤 녀석이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이제 어떤 용어들을 조금 몇 개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만요. 화면 좀 한번 볼게요. 잠깐 쉬었다 해야겠다. 자, 잠깐 멈췄었습니다. 피곤해.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랭크란 말이 나옵니다. 랭크. 그래서 이 하이카이라는 게 첫 번째 하이카이노 랭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하이카이 초기에는 랭크가 원칙입니다. 글을 이어서 짓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산주럭구 36구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어 짓는 게 기본적인 거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랭크라는 게 있는데 랭크의 뭐냐면 오치로 고시치고 나나나나 해가지고 오치로 77 이거를 보세요. 오치로 고시치고를 초구 긴구 장구라고 써 있습니다. 긴구라고 하고 77을 단구 짧은 구라고 합니다. 이거를 장구 단구 쭉 해서 산주 럭크 36걸 치면 그 하나의 랭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하이카이를 잔어분각 좌의 문학, 그러니까 그 자리 모임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마초 바쇼가 가면서 이제 앞에 나온 여기서 말하는 초크, 나는 호크라고 발구라고 하는데 이따 나옵니다. 이거를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하이카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장구, 단구 쭉 이어지는 게 랭크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에 게 뭐냐면 이 바쇼하고 본초하고 쿄라이가 있습니다. 이 본초, 쿄라이는 이 바쇼의 제자들입니다. 같이 모여서 시를 짓는 겁니다. 하이카이를. 그러니까 이어서 짓는 거죠. 그래서 4개가 쭉 나오는데 이게 많이 이 하이카이 얘기할 때 들어지는 유명한 그 시입니다. 하이카이입니다. 자,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모여서 같이 짓는 시 그런 거라 그 자리를 즐기는 거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지금같이 즐거운 유튜브가 있나, TV가 있나, 영화가 있나, 컴퓨터 게임이 있나. 그 시대에 이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자, 그리고 가볼까요, 여기서? 자,
첫 번째 먼저라는 제자가 말합니다. 대신 오치로 칠지,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칠지, 세 번째 사람은 또 이어서 오치로, 그다음 칠지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면서 했잖아요. 랭크라고. 이치나카와 모노노 니오이야 나츠노 츠키. 이치나카와 모노노 니오이야, 니호히가 아닙니다. 발음할 때는 니오이, 지금처럼 니오이야 나츠노 츠키. 자, 이치나카 시 중인데 이거는 저작거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동네마다 그 번화가가 있잖아요. 술집도 있고 음식점도 많이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북적북적한데 저작거리는 7글자 모노노 니오야. 모노 어떤 것을 사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건 권자니까 물자니까 무슨 물건의 니오이 냄새야, 이게 아까 말한 기레지입니다. 뭐뭐야 뭐뭐이구나 느낌 정도. 그러니까 어떤 냄새가 엄청나구나, 수많은 냄새가 나는구나 느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츠노츠키, 여름의 달. 그러니까 여름이란 말이 계절을, 이 하이크는 계절이 나타내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뭐여 나타내는 기레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작거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노노 니오이. 엄청난 이것저것 땀 냄새도 나고 생선 굽는 냄새도 나고 대신 고기는 안 굽습니다. 소고기 안 먹어요. 제 역사 얘기 보세요. 나츠노츠키, 여름의 달. 여름의 달인데 여름에 달이 뜬 저녁이 되겠죠. 화난 대낮이 아니지. 저녁에 달이 떴는데 여러분, 저녁에 달이 뜨는 어떤 느낌이에요? 달, 여름의 달. 그나마 한낮에 엄청난 더위를 그나마 조금 달이 푸른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선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거야. 선선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한낮의 무더위를 조금은 그나마 무디게 해주는 그런 의미의 나츠노츠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죠. 좀 청량한 느낌 있는 달이 있고, 이렇게 여름 냄새들이 생선 굽는 냄새, 이거 굽는 냄새, 땀 냄새 막 섞여서 어떻게 했어?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비돼서 하나의 그 풍경을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쇼가 나머지 단구 두 개를, 보통 77인데 숫자가 안 맞는 경우 사실 맞습니다. 자, 어떻게 짓냐면 아저씨 또 가도 놓고에, 아저씨 지금은 아치입니다. 더워 하고 가도 문이죠. 문마다, 요거를 문을 한 번 더 쓴 겁니다. 문마다의 소리, 문마다 들리는 소리, 대문마다, 그 집집마다 들리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떤 소리가 들리면 더워, 더워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이거 하다가 조금 텐션이 올라갔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하이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쇼가 이렇게 여름에 끈적끈적한 느낌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더워 하는 그 이미지로 조금 바꿔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쿄라이, 또 제자가 니방그사 도리모 하타사즈 호니 이데떼. 니방구사 도리모 하타사즈 호니 이데떼. 자, 니방구사가 뭐냐면 이치방 니방이 두 번째잖아요. 2번이라는 얘기는. 그다음에 쿠사돌이라는 게 있어요. 쿠사, 풀을 풀매기 하는 거, 우리식으로는 풀을 매는 건데, 두 번째 풀매기도 하타스 다하다 과자니까 하타사즈, 다 하지 못했는데 호니 이데떼. 호는 뭐죠? 이삭 숫자잖아요. 이삭. 벼이삭이 나와버렸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워 죽겠어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쿄라이는 더위도 이제 슬슬 지나고 이제 뭔가 벼이삭이 나왔네, 팼는데 풀베기를 아직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별로 재미있으나 어떤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식이 됐고, 그다음에 니방구사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게 계절어입니다. 그다음 하타사즈, 여기는 기레진, 지가 같아서 기레지는 아니다. 없다. 여기는 기레지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넘어가고 네 번째 볼까? 이걸 받아서 또 이제 바쇼가
하이 우치 타다크 우르메이지마이. 하이 우치 타다크 우르메이지마이. 하이 쟤를 타다크 자체가 두드리는 말인데 우치다가 또 치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강조한 말입니다. 쟤를 두드려 털어. 두드리는 거죠. 쟤를 두드리는 우르메. 우르메는 보통 사전은 눈퉁면인가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눈퉁면이 어떻게 생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거는 어떤 데는 뭐죠? 정오리포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번역을 많이 합니다. 좀 해석을 바꾼 거죠. 그다음에 이치마이가 있습니다. 한 장, 일매잖아요. 얇고 넓은 종이 같은 거를 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우르메 뭐 눈퉁면 하지 말고 말린 생선 한 장 정도 한 마리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린 생선을 그 화덕에 구우면서 있는데 이 생선에 하이가 잔뜩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탁탁 터는 모습을 이 바쇼가 마무리 짓는 랭크로 이 탕크로 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랭크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아까 36개를 이어서 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4개만 올라냈는데 이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통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30몇 개나 되는 그 시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전부 이어지기는 정말 어렵겠죠. 짓기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첫째 구가 있으면 그 두 번째 마무리하는 구가 있잖아요. 당구에서 요구에서 인상을 받아서 이렇게 짓습니다. 두 번째 구를. 근데 두 번째 구는 세 번째 구를 끌어오기 때문에 세 번째 구도 두 번째 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짓습니다. 대신 세 번째 구는 첫 번째 구의 연관의 연관을 회피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 번째 구는 바로 앞에 있는 구에 연결돼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구도 세 번째 구의 영향을 받아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구는 첫 번째 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됩니다. 내용적으로. 아셨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구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연결될 필요는 없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어려워. 그렇게 짓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구와 연결, 뭐 조화 아니면 뭔가 변화, 전환 그런 거를 가지고 이 랭크의 즐거움을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저도 그래요. 자 이렇게 짓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계절어 같은 게 다 있는데 나츠노츠키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계절어가 니방그사가 계절어입니다. 이런 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심상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이따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세시계라고 해요. 사이지계라고 해가지고 계절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좀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도 형식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좀 지다가 가볼까요? 자, 그리고 아까 산주로 36개의 이 장구 당구를 가지고 하나의 그 랭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보통은 카생 노래 가짜에다 신선 선자 써서 카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따 나올지 모르겠네. 자 어찌됐건 그 36구로 해서 한 것도 바쇼 무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 나오네. 여기 바로 밑에 있네. 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랭크는 100구, 100구를 한 게 바쇼 이전까지 그 다음에 바쇼 무렵부터 산주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카생, 가선이라고 합니다. 와 서래절의 마이너크 토다케 관계는 서래절 각각 마이너크 앞에의 구 토다케 하고만 관계를 갖는다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겁니다. 바로 밑에 있네. 저게 눈이 안 보이지 왜?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하이카이노 시소가 있습니다. 하이카이 시소. 여기 이 앞에 있는데 야마자키 서우강입니다. 앞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 공간이 짧아가지고 이걸 성을 못 넣었어. 자, 하이카이노 시소 후다리. 하이카이의 시조 시작한 조상 두 사람을 무로마치 시대입니다. 무로마치 시대는 에도 시대 바로 전국 시대 바로 앞에 시대 말하는 거죠. 거의 200년, 300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가마쿠라가 끝난 다음에 자, 두 사람을 야마자키 서우강하고 아라키다 모리타케 두 사람의 그 하이카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키니 에다오
사시타라바 요키 우치하카나. 치킨이 에다오 사시타라바 요키 우치하카나. 자, 치킨이 에다오 5글자, 7글자, 5글자. 근데 이 시대의 하이카이는 랭크입니다. 혼자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 따로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앞에 초크, 장구 맞는 가져온 겁니다. 치킨이 달에 에다오 가지 진짜입니다. 나뭇가지를 사시타라바. 자, 사세바. 좀 문어적인 표현이죠. 달에 나뭇가지를 꽂으면 요키, 지금 요이예요. 뒤에 우치와를 꾸며준 형용사입니다. 요이 우치와 카나 된 겁니다. 요키, 좋은 우치와 부채. 카나는 이게 뭐죠? 기대집니다. 뭐뭐인가, 뭐뭐 이러구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나뭇가지를 꽂으면 좋은 부채려나, 부채인가 무슨 말인지 상상 가시죠? 그러니까 동그란 하얀 달에 나뭇가지를 꽂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부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란 거에서 손잡이가 있는 부채. 이렇게 진지한 시에서는 절대 썼는 말이고 재미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하이카이가 원류가 되는 겁니다, 서어가. 근데 똑같이 아라케다 모리타케라는 하이카이 가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볼까요? 라카 에다니 카에르 또 미레바 고초카나. 라카 에다니 카에르 또 미레바 고초카나. 라카, 낙화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가 오치를 꽃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꽃이 낙화가 에다니, 여기는 숫자를 맞추게 에다 말고 에라고 읽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떨어지는 꽃이 나뭇가지로 카이루 돌아간다. 무슨 말이야 이게? 떨어지는 꽃이 하나 떨어지는데 갑자기 그게 나뭇가지로 돌아가. 카이루 도미레바 라고 보면 뜻이 아니라 돌아간다고 생각했더니 고초가 나비입니다. 한자 호접입니다. 호랑나비인가 이게? 호랑나비가 일본어 앙해야죠인데, 그러니까 고초 그냥 나비라고 해석하십시다. 나비인가 나비로구나가 되는 거죠. 꽃이 떨어져 가지로 돌아가는 걸 보았는데 보니까 그게 나비구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송해요. 전화 꺼놓는다는 게 전화를 켜놨어. 죄송해요. 요새는 뭐 선고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해. 자, 이 부분 지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따가 좀 건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편집 싫어하잖아. 편집하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잠깐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보세요. 꽃이 떨어지는데 그게 왜 가지로 나뭇가지로 돌아가지? 하고 생각했더니 고초가나 나비구나. 여러분 위에 거는 정말 웃긴 얘기잖아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근데 이거는 왜요? 그럴싸하잖아요, 시가. 이런 문학의 그 고상함이 느껴지는가요? 그 장면을 순간을 잘 포착한 거죠. 나비가 헐헐 날아가는데 나비가 떨어진 줄 알았더니 나뭇가지로 또 돌아가네. 나비였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을 포착한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하여튼 무로마치 시대에 이런 그 위에 거는 하이카이가 조금 이렇게 서민적이고 웃음을 중심으로 한, 재미를 중심으로 한, 익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거의 흔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그 시대부터 이제 쭉 이어져서 이제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몇 개 말 같은 걸 보여줄게요. 여기 고토바지께, 모노지께, 또 니오이지께, 코코로지께라는 게 있습니다. 고토바지께 말을 붙이는 겁니다. 사부라고 써 있는데, 그 다음에 모노지께 사물을 붙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니오이지게, 이 니오인 냄새죠. 냄새를 붙이는 거 하고, 코코로 이렇게 마음으로 붙이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앞에 거는 실질적인 겁니다. 말.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앞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질 때 이렇게 이어지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방법에서 앞에 구에 어떤 거를 가지고
뒤에 거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거는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거를 가지고 받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받아서 이었는 거를 니오이즈게, 고코로즈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년에 여기 뭐죠?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그러면 이 얘기를 받는 사람이 나비에 관련된 뭐 꽃이라든가 그런 걸 써가지고 또 이 다음 글을 읽는 거. 근데 어떤 거는 이 전적인 분위기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내용 상관없더라도 읽는 거를 이 니오이즈케, 코코로즈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말도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지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거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자, 요것도 이거는 아까 저게 뭐죠? 앞에 부분에서 이거 있잖아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요거를 이해할 때, 이 단가를 이해할 때 하는 부분인데, 이 와카에는 단가에는 이 하이카이가 가지고 있는 규칙 말고도 정말 복잡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케고토바, 이 걸괴자거든요. 괴도 뭐 할 때 걸괴자인데 가게 걸치는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케고토바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디 갔어? 여기에 마치오노 우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츠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동사 아세요? 일본어? 기다리다는 동사가 있죠. 마츠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소나무가 나타내는 건데 소나무 송자가 쓰이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이 소나무 송자하고 소리, 마츠, 동사에 기다린다는 동사를 중첩시켜가지고 잠깐만요. 그런 또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를 가케고토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엔고, 연언, 인연이 있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아까 여기에 어디 갔어? 야크란 말이죠. 굽는다는 말. 그렇죠. 여기 뭐지? 해초 소금을 굽는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인연 있는 말이 뭐냐면 고가레르, 애타다, 불타다, 그슬리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야크란 말하고 고가레르란 말이 이게 연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효과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고토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어떤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는 앞에라는 얘기는 거니까 인트로덕션이니까 뭔가를 뒷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형식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걸 조고토바라고 하고 이것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그 다음에 홍가더리 아까 얘기했죠. 이 망요슈에 이런 시가 있는데 그걸 시를 가지고 이 후지아라노 테이크가 비슷한 이런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죠. 그런 시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홍가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 얘기고, 자, 이 단가에 여기까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카이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규칙도 있으니까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자, 하이카이는 고시치고 노 준하나지. 자, 고시치고 뭐죠? 5글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5글자, 7글자, 5글자. 오치로의 준하나지 17글자다. 그 다음에 호쿠노 도쿠리츠. 호쿠. 여러분 호쿠란 게 뭐냐면 5777에서 57호를 호쿠, 발구, 시작하는 구라고 해가지고 호쿠라고 합니다. 그 호쿠가 독립한 게 나중에 하이카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와카하고 하이카이는 조금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와카또 렌가노가 기적대기. 와카와 렌가이가 우하하다. 일본은 미합이라고도 하는데 우함과 기적대기, 귀족적인 거 타이 대 vs 하이카이노 적 쇼미떼. 하이카이의 속된 거 그리고 서민적인 거. 그게 비교가 된 타이.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하이카이가 좀 그런 느낌이 있구나 정도. 나중에는 사실은 하이카이도 바쇼쯤 되면 이렇게 미합이라든가 좀 귀족적인 느낌이 나. 그 내용이 귀족적인 게 아니라
문학적인 그 수준의 귀족성, 수준의 귀족성을 찾으려고 마치오 바쇼는 엄청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은 뭐 귀족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귀족적인 건 또 무슨 말인 거야?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시아이소노 분각가라 쇼민의 분각, 지배층의 문학가에서 아에서 서민의 문학 속으로가 하이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란 말도 잠깐만요. 자 여기 오덕계, 타우레 그런 말이 써놨는데, 그러니까 문화의 지배층이 이제 바뀌는 거지. 이 근세 문화의 정말 특징적인 게 그겁니다. 오덕계로 뒤에 타우레를 막 써놨는데 뭐냐면 장난치다, 장난기, 익살, 농담, 뭐 해석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로 뭐 시시덕거리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해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해라고 하이카이라고. 그리고 비싼 말은 그냥 해악입니다. 가이격. 그다음에 곱게. 골개는 여러분 아세요? 골개미라는 거. 우스꽝스러움.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하이카이의 의미가 원래 그런 뜻이다. 그리고 좀 속된 거도 거고 이렇게 서민의 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쇼 이후는 서민의 문학도 아닌데 수준이 서민들도 다 즐길 수 있게 된 문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를 향수하는 그런 지배층의 문학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그리고 서민들이 중심이 되고 귀족들, 이 지배층 문화의 지배층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학이 하이카이, 나중에 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이카이노 츠크리가다, 하이카이 츠크를 만드는 거 방법이니까 하이카이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좀 규칙들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원칙은 5글자, 7글자, 5글자, 10글자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자,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기레지가 필요합니다. 키르, 자르다, 지, 글자, 기레지. 해석하기 어려워. 끝맺는 말, 맺은 말, 자르는 말, 멈추는 말, 이런 느낌 같은데, 해석이 할 도리가 사실 없죠. 기레지, 시리어노 쇼가이. 기레지 자료를 소개하라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가서 볼까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다 안 쓰고 야, 카나, 제가 좀 크게 표시를 해놨죠. 캐리, 이 정도를 많이 쓴대 지금은요. 그리고 이거를 꼭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이카의 전문가라는 친구들도 안 넣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라고 할 거야. 근데 그거는 프로는 그럴 수 있다.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행동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난 납득이 되는데, 아마추어가 하면 안 돼.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나중에 프로가 되면 프로답게 하면 됩니다. 여기 야는 정말 말이죠. 뭐뭐이요 쓸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73개 정도, 73개 정도의 제가 하이카이를 올려놨는데, 전체적으로 강의 끝나면 그때까지 그 정도로 이제 감상을 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감상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카나 같은 경우는 뭐뭐 카나, 밥을 먹을 까나, 어디 갈 거나 쓰잖아요. 일본에서 말이자 쓰지 마세요. 너무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카나 같은 경우는 뭐뭐이구나, 뭐뭐로구나, 뭐뭐인 것이냐, 뭐뭐로 그런 정도 느낌인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딱 이렇게 일대일 번역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이카이 한 작품 속에서 이게 어떤 느낌을 쓰였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캐리란 말도 있는데,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데, 그냥 너무 문어문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만 통용되는 말입니다. 뭐뭐 했구나 정도, 뭐뭐 했네 정도 표현, 우리말 한다면 억지로. 한국어를 번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겁니다. 번역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간단해 진짜. 그리고 다른 거 요, 저, 나리, 뭐 시는 뭐뭐 했다 완료의 표현인 건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8개죠. 주하꺼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일본 친구들은 외우는 방법, 그런 것도 요령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하나하나 나올 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할까요? 자, 이게 이런 걸 왜 쓰냐? 효과, 여행이야, 간조 효겐이 야크다츠, 습관, 관습. 사람들이 쓸 때 다 또 어떤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들으면 일본 사람들은 여행이야, 여운,
여운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여운이나 감정 표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카이 라시크 간지라레. 하이카이에서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말, 카나, 캐리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카이에 이런 말을 써주는 게 뭔가 이렇게 느껴진 게 다른 게 있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없습니다. 가을 바람이요. 이렇게 해야지. 가을 바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말을 써서 그 하이카이 다운, 하이카이 라시, 하이카이답게 간지를 느껴진다. 저도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 잠깐만 카메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아직 그 배터리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여러분 여기 정도까지 들을만 하세요? 하이카이 하이크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일본이 옛날에는 대단해, 이런 것도 막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요새는 없어. 근데 하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일본 문화를 소개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국에도 이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잠깐. 그러니까 취미 그런 연구에 비슷하게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로 짓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저도 충분히 됩니다. 우리도 계절을 몇 개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찌됐건 가봅시다. 그래서 자, 마초바쇼가 시를 하나 해볼까요? 지치하노 시키리니 코이시 키지노 코에. 지치하노 시키리니 코이시 키지노 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치로. 그거는 부모인데 후보라고 음으로도 있잖아요. 근데 5글자 맞추려고 그냥 지치하라고 읽은 겁니다. 아버지, 아빠, 엄마의, 아빠, 엄마가 노는 조사 가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키리니 코이시, 시키리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라는 뜻이죠. 네, 고이시가 여기는 이게 뭐죠? 앞에 말한 기대집니다.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네 느낌. 고이스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끊임없이 고이시, 사랑하는구나. 여기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리워하는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키즈너고요. 여러분 키지 일본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치자 꽁치자인데 키즈는 자자는 뜻이 있는 소리 아닙니다. 제 한자사전 강의 보세요. 꽁의 울음소리가 되게 꽁이 우는 거죠. 꽁이 목소리보다는 꽁의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꽁은 어떻게 우는가? 꽁꽁꽁 이렇게 우는가요? 모르겠어. 요새 꽁 키우는 사육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소리를 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동영상으로. 소리를 못 들어봤네. 어쨌든 꽁의 울음소리인가. 그러니까 아들 자자를 놓은 거는 굳이 원도냐면 꽁의 새끼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새끼꽁. 그런 느낌으로 키즈 자체는 새끼꽁이라는 뜻이 없는데 아들 자자를 놓음으로써 새끼를 강조한 거죠. 글자로. 그러니까 새끼꽁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 새끼꽁이 꽁꽁꽁꽁 이렇게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계속. 바쇼가 들은 거죠. 그거를 어디를 가다가 이걸 들은 거야. 저게 뭐지? 그랬더니 바쇼가 심상을 떠올린 겁니다. 이 녀석 꽁 녀석이 부모가 그리워가지고 끊임없이 소리를 우는데 그거는 왜 부모가 지치아가 고이시 그때 그리워서라가 되는 겁니다. 소박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아까 말한 와카의 그 귀족적이고 뭔가 그런 것보다는 소박하고 서민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꽁 얘기 자체도 소박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시라는 게 아까 말한 그 키레지라는 거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시가 꽁이랑이 나왔는데 꽁이 이게 계절어입니다. 뒤에 기고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꽁은 봄이라고 합니다. 하루 봄의 계절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절도 들었고 여기에 키레지도 들어있고 형식적으로 완결된 거죠. 여기 지금은 숫자는 다 맞췄네. 키즈 넣고 여기 틀렸다. 맞았다. 5,7은 다 맞죠. 맞췄시. 자, 키레지가 있고 또 하나 필요한 게 기고가 필요합니다. 기고. 계절어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계고라는 거는 비테키나 교관토 케이자이세이 겐카이. 자, 제 생각은 미적인 공간, 어떤 하나의 계절어 아까 말한 키지, 여기는 이걸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그 전문가들은. 좀 이따 책을 보여드릴게요. 그런 공통적인 하나를 보면 다 똑같은 심상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이게 뭘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될 필요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 이 키지, 꽁이라는 이미지에는 꼭 어떤 이미지가 있다. 꽃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 꼭 벚꽃이다. 특별하게 어떤 꽃이라는 지정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어떤 한계가 있는 건 겐카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소개해드릴까 하면 호토토기스 키요세 신사이지키노 쇼카이. 호토토기는 지금도 있는 모임입니다. 호토토기스 의 그다음에 기요세가 계절을 요새는 못한 뜻인 거예요. 여기서는요. 계절 뭐 그거를 사이지키 세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이카이 하이크의 계절어 기고 모음집이 세식입니다. 사이지키. 우리는 세시풍소 그런 뜻이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카이의 계절을 모으는 게 사이지키다, 세식이다. 근데 이거는 신사이지키가 제 책에 있습니다. 쇼카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화면에서 이렇게 올려면 좋은데, 이것도 안 가져왔어. 잠깐 기다려보세요. 저쪽 사무실에서 옮기면서 안 가져왔어. 아이, 이런. 이 책은, 당연히 당근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소개만 시켜드릴 거예요. 이게 한쪽을 따서 이렇게 올릴까 싶었다가 그건 안 되고 그냥 잠깐만 가져갔나? 잠깐만요. 가져갔나 보다. 가져갔나 본데 제 눈에 안 보여. 이런. 이 사이지키 세식이라는 거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어디다 놓았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딴 데 놓을 데가 없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 녀석을 어디다 놓았을까요? 이 좁은 데서 이걸 못 찾고 있네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좀 잘라야겠다. 못 찾겠다. 잠깐만요. 어디다 놨지? 잠깐 멈췄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아이씨, 야, 이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요거를 못 찾고, 자, 여러분 볼까요? 화면 나오나? 이거 안 나온다. 잠깐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 제가 불을 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 하면 화면이 잘 보이는데, 자, 여러분 보이실까요? 뒤에서 합니다. 자, 이게 호토토기스 키요세라고 써 있습니다. 호토토기스 계절어 모음집. 그리고 세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팔이 아파 죽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제목은 이거는 잠깐만 이렇게 되어 있다나?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이렇게 계절어가 잠깐만 이렇게 볼까요? 오케이. 되게 어렵다. 보시죠, 여러분들. 위에 표제어가 계절어가 써 있고 한쪽에 설명이 돼 있고 계절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계절어를 쓴 이 하이크, 이건 하이크의 계절어거든요. 거기에 그게 예를 몇 개씩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화면을 보고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고. 말 천천히 좀 해야겠다. 조용히 좀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이랑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지금 재본한 책입니다. 옛날에 이건 제 책은 아니고 저희 와이프 책인데 와이프도 일본 근대문학 석사입니다. 저도 있던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하치댕화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치댕화 첫 전화. 그래서 신내 하지메 때노 댕화노 코토 데아르 신년 처음 하는 전화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계절어입니다. 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를 하나 이렇게 몇 개씩 예를 들어놓은 건데 이 사람들이요. 표점 잘 잡히나? 안 잡히는 것 같아. 자, 저도 안 보여. 하치댕화 무코모 뭐라고 써 있어? 요때 이르라시크 하치댕화 무코모 요때 이르라시크 첫 전화 상대방도 요때 취에 이르라시크 있는 듯하다. 이 세 전화를 했나봐. 잘 있나고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저 상대방도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나도 취해 있는데 그런 하이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나이 들어 팔에 힘이 없어. 좀 차분하게 합시다. 여기서 보면 밑감, 밀감, 귤을 말합니다. 귤인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안 보여. 안 보여. 시즈오카 와카야마 에히메 나도 라고 써 있는데 시즈오카 와카야마 에히메 나도 쭉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키고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카에는 꼭 들어갈 필수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지기, 세시기가 있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팔 힘들어. 자, 다시 불을 끄고 자, 이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이카의 하이크를 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저런 기고, 사이지기, 세시기, 책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인터넷을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기고 찾아보면 공개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아까 지금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캔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화면을 해서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저것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침해할 수는 없는 거고 잠깐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인용인가 가능하는 거니까 연구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저 책에 대한 선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봐주세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가 볼까요? 자, 지금은 호토토기스 키요세 신사이지기, 신세시기를 소개했습니다.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이 기구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에지마 오니치라는 사람이 묘지이노 스테도코로 나시 무시노 코에 묘지이노 스테도코로 나시 무시노 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지 행수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묘지라는 게 자체가 기고 계절어입니다. 이거는 모르면 계절어인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절어 그 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묘지는 여름을 나타내는 계절어입니다. 기고입니다. 계절어라고 해석을 해야 돼. 기고라고 원래대로 말을 해야 잘 모르겠는데 계절어라고 할게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묘세란 말은 아까 저 처음에 그 어떤 여성이 통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름에 한여름에 몸 되게 덥잖아.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니까 물을 담은 대에 들어가서 땀을 씻는 거 그걸 묘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문화죠, 그죠? 우리도 지금 등록하나? 등록이 단독주택에 있으니까 등록을 하는 거지. 샘물 물가가 있고. 근데 지금도 사라진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는 있을 수는 없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한여름 몸 씻기, 우리 한국식으로 억지로 하면 한여름 등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신 대야에 물이 받쳐 있습니다. 이거는 스테도코로 나시, 스테를 버리다, 도코로 곧 나시 없구나. 여기 시가 앞에 말한 길해집니다. 버릴 곳이 없구나. 무시는 거예요. 벌레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 몸을 씻고 난 물을 대야에 있는데 그거를 이전 같으면 마당 옆 한 곳으로 촥 뿌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버릴 수 없구나. 버릴 데가 없네. 왜? 무신호고에 벌레 소리가 들리면 어떤 소리가 들리고 여름이니까 어떤 벌레가 이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물을 확 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가 전부 끊기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기 귀에는 아름답고 좋고 들리는 이 무신호고의 벌레 소리가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묘지 내가 몸을 씻고 난 물을 버릴 곳이 없구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지 않으세요? 되게 좋은 시 같은데 이렇게 계절 어도 들어있고 그리고 키레지아 배운 문장을 일단 매듭 지어주는 거 그런 게 있으니까 잘된 시죠. 이거는 이 우에지마 오네치라가 언제 1690년인가 그때 쓰는 시라고 합니다. 하이카이라고. 그래서 다시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자료들을 올렸지만 일본어도 많은 자료가 올라 있습니다. 정말로. 찾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하나의 또 추세가 생겨서 정말 전문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일부만 조금 보여주고 나머지를 안 보여줍니다. 유료로 하는 게 또 일본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하도 공짜로 받는 게 익숙해진 우리 문화에서는 그 돈 내고 또 지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래도 고급 자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프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정보도 많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전문가들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놀랄 때도 저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세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찾아서 해보시면 그리고 하이크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같은 거를 조금 되게 입력해서 일본이 야오제팬이 가장 크니까 딴 게 왜 없을까? 손정희가 대단한가? 하여튼 찾아서 보시면 거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하이크 같은 경우는 애호가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도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물 버릴 곳이 없구나 벌레 소리가 나서라는 이런 짧은 하이카이도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배경지식 같은 것도 그런 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확장은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다음 가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기세치도 가치스를 으따오 요모베기 계절과 합치하는 가치스를 으따오 노래를 요모 읽는 거죠. 읊는 거 읊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뭐 대충 넘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 이 다음 항목은 일단 여기서 멈추고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 하이카이의 역사, 그 다음에 하이카이를 짓는 방법, 그리고 그런 일본 시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했는데 뭐 더 깊이 할 것도 없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여기 데모 하이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토의 중심으로 여기를 작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감상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찍었었는데 그 찍은 거 다 버렸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제가 저쪽 옆 사무실로 그 큰 사무실로 옮긴 게 사실 좋지 않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소리도 의외로 울리는 게 제 귀에는 안 느껴지지만은 이 녹음하는 거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보면. 그래서 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해서 해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